저번부라 목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피에도 이제 안 팔립니다. 애물단지가 된 지식산업센터. 부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만큼 지금 선호도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선제 지표라고 말씀드린다면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업용 모든 이 부동산 궤적의 저하,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이 경매 시장의 폭증, 이후로 매매 시장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지식산업센터, 여기가 지금 도미노,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세의 가장 큰 첫 번째 피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제 불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수익률도 좋다고 해서 은퇴 이후에 지산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빨대 딱 꽂아놓고 계속적인 어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했는데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마피로 내걸어도 안 팔려.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어떤 요인도 있고, 일단 공급 과잉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어느 쪽에 딱 한 영역에 꽂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냥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요가 쫙 몰리니까 공급도 엄청나게 풀었던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도권 곳곳에 공실무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 이끌어낼 당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아파트 시장도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오른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시장은 10월, 11월, 12월 가면서 엄청난 가격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 오른다는 신호가 오히려 폭락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서 읽을 만한 대외적 변수들이 그냥 쫙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액면적 지표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매 사건 때문에 3년 새 4배 폭증할 정도로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많은 혼란, 이 전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실로 판명된 그 집주인들의 건물들 다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매매 시장에서 임의 경매, 그러니까 대출금 못 갚잖아요. 이거 은행이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해가지고 3번 연속으로 연체해버리면 바로 경매로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가 무려 20% 늘었고요. 서울 임의 경매, 그러니까 서울에서면 경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경매 자체가 굉장히 물건이 좋은데, 경매 시장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1867건. 전년 대비 24% 지금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서초구 쪽, 반포 쪽 지금 경매 건수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폭주하다시피 드문드문 나오다가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있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 41억에 41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유치권이 설정이 돼 있어서 아마 유찰이 계속 되지 싶어요. 권리관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어떤 유치권이 걸려 있는지, 일단 내가 딱 낙찰 받은 후에 딱 까보면 이거 치명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치권 걸린 경매 물건은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포자이 여기 물건은 계속적으로 유찰이 될 가능성 높고, 이것도 이제 반포로 반포자인데 이 58억에서 지금 3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이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이 딱 이 권리관계가 엮여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들어가봤자 내 돈, 생돈 나갈 가능성. 지금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보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권리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권리관계가 좀 복잡 미묘하게 엮였던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강남에서 나온다. 집주인들이 지금 기존의 대출금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크로비스타도 역시 지금 나오고 있죠. 37억에서 29억에서 떨어졌네요. 임의 경매로 나왔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집주인이 어떤 사정에서 경매로 넘어갔는지 몰라도 역시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강남 초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 곳에서도 확실히 경매 물건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 넘어가죠. 그리고 이 전세 사기로 인한 여파, 다세대, 빌라 등등의 구축 주택들 경매로 폭주하기 시작하죠. 아파트 경매 지금 강남에서 지금 흔들흔들 하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죠. 확실히 지금 부동산 지형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 근데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오른다 신호를, 그것도 부동산원 지표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게 호가 위주로 채집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도리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경매 시장에서 한강 벨트 쪽 경매 물건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번 잡아보자 라는 또 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마용성 강남 물건도 조금 유찰이 되는 편인데, 마용성 마성강 쪽은 오히려 더 뭐 사람들이 몰리는 또 경향으로 치닫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를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은 이제 그냥 뭐 내리꽂히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는 완전한 양극화 현상이 지금 지형도가 딱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담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60억대 돼 있다 라는 이 폭등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청담루엘이 84제곱 34평짜리죠. 최고가가 61억 5천을 찍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84제곱이 한 25억 정도 했었는데 거의 3배 이상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것도 분양권 거래입니다. 청담루엘이 11월 달, 그러니까 4달 초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가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입주장이 시작되면 또 입주장 따라가는 프리미엄이 또 딱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60억에서 70억, 80억까지 갈 수 있다는 또 기대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여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DH방배, 그리고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청담루엘, 레미안 원펜타스, 뭐 삐까뻔쩍하는 아파트들이죠. 청담루엘은 뭐 최근에 60억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부정청약 사례가 가장 많았던 곳들이 또 이런 곳들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기대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부정청약 딱 적발이 돼도 실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받습니다. 300만 원 벌금 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연유에서 어떤 뭐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그냥 무리 없이 당첨 신분을 유지한다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이미는 거죠. DH방배가 46가구이고요. 레미안 아이파크 34건. 그리고 청담루엘 좀 전에 말씀드렸죠. 15건. 레미안 원펜타스 41건. 요것만 따져도 한 130채에서 150채가 한꺼번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10월, 11월, 12월 무순위 집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강남 아파트, 뭐 단군일에 거의 뭐 엄청난 무순위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뭐 한두 채 나오는 뭐 송파구에서 나왔던 송파위례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1만 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당첨 확률이 훅 떨어지는데, 100채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한꺼번에 나와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또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주어질 수 있고요. 유주택자들은 이제 6월 달부터는 무슨 집중 할 수 없으니까, 요즘 또 무주택자만 이렇게 가두리를 딱 쳐놔도 11만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참 이게 엄청난 지금 경쟁,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일단 청담루엘을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전세가가 20억까지 올라온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17억에서 19억, 그리고 19억에서 25억, 그러니까 5구제곱은 한 17억에서 19억 사이였고 84제곱은 19억에서 한 25억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0억 아닙니까? 거의 3배가 올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무순위 집집이 나오면 요 가격으로 나오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사? 무순위 당첨돼도 이거 뭐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왜? 청담루엘은 이번에 송파위례 퍼스트 클래스가 11만 명 지원한 이유가 거주 의무가 없다. 거주 의무가. 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일단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17억이면 한 3억 4천 되겠죠. 왜냐? 20% 계약금을 딱 물어버리면 충분히 이제 잔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한 달 안에 그러나 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또 급박함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청담루엘하고 이 DH방배도 지금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 무순위 집집이 나오면 굉장한 어떤
하여간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금 뭐랄까 신선한 어떤 무슨 이줍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60억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제 말이가 되나? 11월 달에 입주 시작하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근데 지금 무주택자도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 생길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광명 철산역 자리가 지금 공이 찍는 경기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8,000명, 11,880명 몰렸습니다. 1순위 청약에. 당초 좀 경쟁률이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지지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깨고 의외로 4구제곱 좀 많이 몰렸네요. 그리고 5구제곱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는데 84제곱에 어마무시 몰렸네. 84제곱 20몇 대 23대 1을 기록했는데 11,000명 정도 313명 모집에 일단 10,000명이 넘어갔다는 거는 1순위에서 미분양 나올까요? 거의 계약 완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 분양가가 84제곱이 16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23대 1을 찍냐? 5구제곱보다 한 2배가 넘네. 근데 경기권 일단 아파트니까 소형보다는 대형, 중대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 거고 요게 올라도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광명 집값이 그닥 그렇게 엄청난 상승세로 풀악셀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6억 7천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광명 서밋 플레이스 역시도 6억 4천. 한 30% 이상 지금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지형도를 넓혀서 타임라인을 좀 쭉 빼면 요 정도로 이게 파이가 좀 뚝 하고 떨어지는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19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철산역 자이는 16억에 가까운 30평대. 주변 시세보단 3, 4억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80명이 모였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의 진심인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정말 위험하다. 10월, 11월, 12월에 확실하게 집값이 대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왜? 지금 금 추이의 가치에 몰리는 거 보세요. 자,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뭔가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예상이 되면 다 금으로 몰립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3,800달러 돌파를 했어요. 물론 트럼프발 셧다운 공포가 쏘아올린 금값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비안전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겠다라는 자본의 흐름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지금 어제 1,39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이제 달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축 동안은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금값하고 달러의 어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산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른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대외적 요인들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 자산의 지형도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공매도 재미 못 본 동학개미가 코스피에서 17조를 쏟아냈어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아리까리한 어떤 판단을 가지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17조 순매도, 사상 최대 임박 이런 어떤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 증권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위험을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값 오르고 달러값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자산시장 대변동이 지금 오늘 코스피는 3,450선인데 개인이 많이 빼고 있죠. 이런 어떤 강력한 뭔가 방향을 트는 듯한 어떤 느낌적 느낌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 와서는 이 자본시장도 이 엄청난 변동성에 지금 처해 있고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도 굉장한 어떤 이 변화에 큰 물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9월 수출이 트럼프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659억 달러. 반도체, 자동차가 쌍끌이 했는데 굉장히 어떤 선박이다. 허들을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가는
어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또 반대적으로 보자면 반도체 자동차가 쌍끌이했다는 것 역시도 9월 중 최대 수출 기록, 이 레코드가 이제 10월, 11월, 12월 가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25% 관세 맞고,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또 성장률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1% 이하로 0.8% 지금 전망하고 있죠. 미국 관세. 그리고 건설 경기가 내수의 한 15%에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일단 수출 물량을 밀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관세로 수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요 계산이 좀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 국면을 보자면 2분기에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가 4조 6천억입니다. 와, 이게 그냥 관세로 그냥 바친 금액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이 내상이 큰 건가를 알 수가 있죠. 뼈저리게 그냥 뭐 이 관세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참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어떤 기조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떤 느낌을 계속 주니까 지금 한국의 폭력별 대미 관세액 보십시오.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알루미늄 계속적으로 좀 이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어떤 이 부분을 좀 차단하고 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이 가격 부분에서 하향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주간 집값 통계는 뭐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폐지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뭐 의무적으로 내놓을 거 없잖아요. 주간 아파트 시세, 이게 실질적인 현장 거래에서의 디테일한 조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괜히 뭐 혼란만 막 주기 때문에 국가 통계로서 이제 부적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뭐 집값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뭐 전역으로 확산되고 노도강도 지금 상승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내고 단계에서의 이 거래가는 굉장히 좀 파이가 깨져나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 채집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 좀 잘 이 변동성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 향후 10월, 11월, 12월 가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이 구축의 어떤 이 하향세, 그게 이제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로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집값 자체가 지금 뭐 혼조세라 하지만 확실히 실질적인 어떤 거래 선상에서는 하락세가 여전히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요. 오히려 뭐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지표들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뭐 코끼에서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리스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접근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